오늘 오면서도 잠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늙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조그만 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진짜 학생들을 좀, 젊은 학생들이 내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나는 1년에 한 10명만 뽑아서 학위 프로그램이 이런 거는 그거는 도무지 정부하고 너무도 많은 마찰이 있고 내가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한 학기 6개월 정도만 그저 인생에서 내 밑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무전제로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6개월만 해도 앞으로 이 역사에 큰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지 않냐. 자발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한 10명만 1년에 길러서 2텀씩 이제 통근하는 학생들은 통근해도 되고, 기숙하는 학생들은 기숙해도 되고, 그래서 바로 사대문 안에 장안에다가 가장 편리한 장소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이런 제가 강의하듯이 이런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여러 문제를 토론하는 전통적인 서원을 그런 방식으로 부활시키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걸머쥐고 갈 위대한 인재들을 그래도 나의 학문 세계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요새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 2년에 이루어질 꿈은 아니고 최소한 한 10년 두고 고민하면서 그런 꿈을 아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삼국지를 좀 읽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국지도 다양한 판본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죠. 삼국지지 의예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는 사실은 이건 정사예요. 이 삼국지라고 하는 정사가 이미 진수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진수라는 사람은 사마씨가 집권한, 그러니까 위나라를 사마씨가 받았잖아요. 사마씨가 한 위진남북지 진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나라는 위를 이제 물려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진수의 입장에서는 위를 당연히 정통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재미난 게 뭐냐면 삼국지라는 게 지가 세 개라는 거거든. 국지가 세 개라는 거거든. 삼국지는. 그래서 여기 위지가 있고 촉지가 있고 오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지가. 근데 재미난 거는 촉지하고 오지는 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기가 없습니다. 위지만이 본기가 있는 거죠. 이게 벌써 체제상에서 정통론을 벌써 만든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기전체에 있어서
본기가 아니고 저쪽은 세가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진수 그래서 이제 이거가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송지라는 사람이 줄을 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설화문학이 수당대에 걸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원래 그런 뭐 제가 설화인이라는 말도 했었지만은 그런 속강 소위 말해서 이게 사실은 수당대의 불교가 아주 성행하면서 불교 스님들이 이제 자타카니 뭐 이런 본담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도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설법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설법이라는 형식이 생기니까 자타카의 이제 그런 속강 형태가 이제 삼국지로 옮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삼국지에 대해서 수없는 강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처님 얘기보다는 역시 자국의 역사의 이야기가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화가 돼가지고 했다가 이것을 이제 명나라 그러니까 주원장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원말 명초에 걸쳐 산 사람이죠. 나관중이는 주원장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관중이가 명초에 이미 삼국지 연의를 통속 연의를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24권짜리 에서 전체 강화수가 240강이죠. 240회분으로 잘라서 얘기한 건데 그게 나관중본이 240회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청나라에 와서 이제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120회짜리로 압축을 시켰죠. 120회짜리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평서를 썼는데 중간에 명나라 말기 때에 유명한 이타고라는 리조 이타고라는 아주 탁월한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사실은 이타고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내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중국 철학사에서 뭐 획을 긋는 아주 인물이죠. 근데 이타고가 삼국지 연의를 해설을 했다고. 그래서 이타고본이 강설이라고 하는 이제 해설 부분이 들어간 게 처음 나오는 거죠. 이타고가 삼국지 연의에 대해서 해설 부분을 가했는데 이제 이 모종강이가 이타고의 해설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자기 걸로 이제 메꿔가지고 120회 체제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입니다. 어디나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든 김구용 선생의 삼국지, 우리나라에서 삼국지는 박종홍 선생 것과 김구용 선생의 이 두 분의 삼국지 이외에는 삼국지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다 한 격이 좀 낮은 걸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반드시 박종화 선생 거 아니면은 김구용 선생 거를 보라. 근데 이제 삼국지에 계속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삼국지의 가장 위대한 사상은 결국
누구냐 제갈공명을 이제 삼고초려를 해서 전혀 이 문관 대가리가 없는 이 호위무사 3명이서 그야말로 그냥 깡다구로 댕기다가 이제 제갈공명을 찾아가게 되는데 삼고초려 부분이라는 거는 정사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설적으로 각색된 것이고, 근데 하여튼 뭐 대단한 막 그런 성의를 보인 거는 사실이겠죠.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근데 결국은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게 이 속기정자, 이 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있으면은 3발짜리는 어디다 놔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삼분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삼국지의 위대한 사상인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일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계속 삼국지의 주제가, 이 두 주제가 애매하게 배접되어 있는 거죠. 삼국지라는 거. 근데 사실은 조그맣게 막 어지럽게 그야말로 작은 양아치 새끼들이 막 이렇게 나누어 있을 때니 이제 어지러운 난세죠. 이런 거는 뭐 동탁이가 나오니까는 뭐 의중이 떠중이 다 나오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중국이라는 거는 하나로 통일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근본이 이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야. 이게 중국을 하나로, 지금도 중국을 하나로 다스린다. 이거 같아가 사실 무리가 많은 이야기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이게 하나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남북한 합쳐도 사천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사천 하나 초기 먹는다는 것도 그거 가지고도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한중을 먹어야 되고 형주를 넘나 보는데, 이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그야말로 이 정치사적으로도 뭐 그야말로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거, 분권이라고 하는 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상적인 하나의 체제상의 문제지만, 이 삼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세력이 서로 간에 이 적당한 대등한 세력으로 어떤 밸런스를 취하면은 양아치들은 다 평정하고 이러면 딱 좋은 평화가, 밸런스가 취해지니까 그거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그야말로 인의를 실천하는 이 정치를 하면 되는데, 이걸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 일통이라는 거. 근데 삼국지에는 암암리 마치 삼국이 일통으로 가야만 하는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의 근본 사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천하삼분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갈공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손권 밑에 있었던 노숙이라든가 조조 밑에 있던 순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천하삼분지계의 밸런스를 우선 취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 백성들을 우리가 잘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셋으로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추면 영역적으로 적당하게 대등한 수준에서 서로 천자가 돼서 한 나라는 이미 깨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가자. 이거를 파이널한 거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거. 단계가,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걸 궁극으로 봤으면 사실은 중국은 이 천하 삼분지계에서 상당히 건강한 문명이 됐을 거라고. 근데 반드시 하나로 만든다.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맹자도 왕도를 주장했지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왕도라는 게 꼭 하나의 체제로 일괄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제후국들의 독특한 문화라든가 이 상황을 그거를 없애고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상황식의 법가적인 논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맹자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 상황에서 왕도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본질이다. 이 얘기까지만 한 거지. 중국은 이거 완전히 하나로 됐을 때 이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소위 말해서 류샤오포라고 그 노벨상을 받은 평화상을 받은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권선언 링바 헌장, 링바宪장이라고 그래요. 이 링바 헌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거 한번 꼭 여러분들이 정독해 볼 만한 문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중국이 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이 하나의 그 일통으로 되면 곤란하다. 결국 연방공화국이 돼야 된다. 결국은 그 중국이라는 게 하나의 공산당 그 일당의 어떠한 일사불란한 체계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나라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 말이 나는 어디까지나 모델이 좀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미국 헌법. 제가 그래서 최근에 미국 헌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하버드에 있을 때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거기 책방에서 내가 사둔 건데 이 평생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봤는데 나 사실 안 읽었거든. 요새 좀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헌법에 관해서 나만큼 지금 책을 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수백 권을 모았는데 최근에 삼국지를 읽다가 또 생각이 일로 튄 거야 내가. 그래서 좀 어지럽습니다. 요새 내가 독서하는 방식이. 그래서 언젠가 우리 후즈닷컴에서 내가 미국 헌법을 한 조 한 조, 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설하면서 미국 헌법 강의를 내가 꼭 할 겁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꼭 그거 우리가 죽기 전에 미국 헌법은 알고 죽어야겠더라고.
과연 이게 정당한 문헌인가? 사실 우리 인류 사상의 모든 정확한 의미에서 근세적 의미에서 성문법의 효시죠, 이게. 영미법이라는 게 원래 성문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뭐냐면 미국이 여태까지 싸운 것들이 뭐냐면 연방파와 반연방파의 싸움이란 말이죠. 미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중국도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테마는 삼국지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내 말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중국을 대꾸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유연덕 같은 사람이 사천을 얻고 서천이라고 그러죠. 사천을 얻고 한중까지 차지하고 관우가 형주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 명의 무사가 그렇게 공명을 도움받아 그 정도 됐으면 거기서 진짜 천하삼분지계를 논하면서 그거를 파이널하게 구축시켰으면 이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우 같은 친구도 우리가 지금 관우를 굉장히 높이지만 사실 형편없는 또라이 새끼거든요, 관우가. 괜히 우리가 지금 그냥 거만해가지고 결혼 혼담이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호랑이의 아들을 호랑이 새끼를 개새끼 딸년한테 보냈냐 뭐 이런 식으로 손권한테 모독을 주고, 그러니까 형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손권은 그래도 관우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예요? 여몽이 가서 죽이잖아요. 그건 뭐 이미 다 그냥 잘릴 대로 잘려가지고 몰리니까 뭐 아무리 관우인들 그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건 완전히 개인의 오만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모든 영웅, 그러니까 관우 같은 사람은 진정으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휘브리스라는 게 히랍에서 오만이라고 하는 휘브리스라는 개념이, 이 휘브리스라는 개념이 보통 사람은 오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그거는. 보통 놈이 오만해봐야 뭔 영웅인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이렇게 했으면은 너무도 멋있을 텐데 오만 때문에 파멸되는 그런 상황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 휘브라스라는 말이 해당되는데, 히랍 신화에서는 이제 누구죠? 헤라클레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게 관원장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저기에 따라도 관원장의 죽음을 가지고 그걸 복수하러 지금 가서 형주를 손오를 치러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 그건 삼가를 했어야지. 계속 말리는데 관원장 이게 제갈량이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친다면, 움직인다면 우리 저 위나라를 쳐야 된다. 조비를 쳐야지. 왜 손권이를 치냐. 장비 새끼는 부하들 그냥 못 살게 굴다가 자기 형님 복수하러 간다고 막 달달 볶다가 부하들한테 목이 잘리잖아요. 목이 잘렸는데 자는데 눈을 떠가지고 놀랬다 그러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제 눈 뜨고 자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목을 그냥 잘라버리는데 장빈들 술 먹고 자는데 그게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결국 유비가 간다는 것도 결국 유비가 평생을 자기는 인의를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인의를 위한 대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보면은 그것은 그저 이 호위무사 새끼들 지들 또라이서 양아치들 소위 말해 의리 때문에 돼진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삼국지에서 크게 문제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하 삼분지계가 어떤 이상적인 밸런스를 취했을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인민을 어떻게 각자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거를 파이널하게 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디까지나 일통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우가 왜 홍문년에서 그 형편없는 유방이를 살려 놨느냐. 유방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거고 범증이가 당신 이거 안 죽이면 당신 죽는다. 그거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범증도 떠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항우가 왜 안 죽였냐. 그리고 왜 항우가 아방궁을 불살렀겠느냐. 항우는 본시 이 사람이 그 당시 진시황이라고 하는 진의 육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국의 바른 미래가 아니라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통으로 갖고 갈 게 아니라 다시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이거를 분립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패왕의 이거는 같지만 맹주로서의 그 초패왕의 이거는 같지만 권위는 같지만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식들 다 저런 또라이 새끼들 다 살려줘서 가서 너는 한중에 가서 너 왕노릇 해라.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건 항우가 내가 보기에는 뛰어난 인물이죠. 근데 그 항우의 그런 사상이 결국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기에도 초한 이 왕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일통이 아니잖아요. 둘이서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야. 장군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의 이 영역을 가지고 이게 인정을 한 건데 항우는 너는 한 왕 노릇을 해라. 나는 초왕만 하겠다. 나는 황제 진시황제 같은 그런 또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이 중국 인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없다. 천하통일이라는 게 오히려 인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 그러니까는 이 삼국지에서 사실 숨어있는 하나의 테마가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삼국지에 숨어있는 테마가 과연 무리한 획일적인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든지 어떠한 이 밸런스 속에서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가장 건강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문제도 남북이 정권의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소통되고 교류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하나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흉악한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야. 그게 정치에 ABC가 안 되는 얘기 아니냔 말이야. 그저께 그야말로 JTBC의 손석기 프로에서 애국심을 총리가 앞으로 국가 공무원을 뽑는데 애국심 하나로
애국이라는 게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게 애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국가 사절 다 봉창하는 게 애국이냐? 그런 유치한 애국이라는 정의가 뭐냐 하는. 그래서 니들 그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 쫙 보니까 그 네 가지 의무에 안 한 새끼들이 쫙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이런 문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국지도 나중에 그 손호인가? 손호? 오나라의 이 손호를 이 누구야 그 사마염이 침으로써 이제 총나라는 그 전에 벌써 망했고 다시 일통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120회가 끝나는데 삼국지 마지막에 있는 시 한 절만 내가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금봉 사해 이게 사해가 지금 한 집이 되었다. 이게 일통이거든요. 일통. 지금 사해가 한 집안이 된 그날을 드디어 맞이했지만 구레이 샤오샤오 참 멋있어요. 소소 노적 노적봉이라고 해. 노적이잖아요. 이러고 끝나와요. 사해가 다 한 집안이 된 그날을 맞이했지만 구레이 이 삼국의 모든 싸우던 그 허물어진 성터들이겠죠. 옛 성터들 뭐 그 삼국지 무대의 모든 그런 고루는 소소히 갈 때만 나붓기는 가을일 뿐일세. 그리고 끝나거든. 이게 허무하다는 얘기지. 이게 뭐 일통으로 갔다 그런들 다 그냥 허물어진 성벽에 그냥 갈 때만 나붓기는 쓸쓸한 가을 날씨. 삼국지의 그 폐허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띵주 쌍펀 그러니까 이게 삼분지계라는 게 삼분지계의 정족 이 정의 족처럼 셋으로 나눈 삼분지계가 이미 한낱 꿈으로 돌아갔어. 한낱 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인 이제 뒷사람들은 거기에 여기 뭐냐면 옛일을 애도한다는 것을 빙자하면서 옛일을 참 지나간 일을 빙자한
애도한다는 걸 빙자하면서 뇌지 이게 뇌? 뇌소라는 게 그냥 쓸데없이 뇌소라게 짓거리면서 떠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족 3분이 이미 꿈이 되어 옛 꿈이 되어 버렸는데 천하 하나로 가버렸으니까 뒷사람들은 그 지나간 옛 이야기들을 애도한다고 핑계대면서 쓸데없이 이빨만 까고 있다. 이게 삼국지다. 이게 삼국지 최후 말이에요. 이게 참 멋있잖아요. 삼국지의 최후. 응? 그냥 쓸데없이 이빨만 헛되이 이빨만 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안 된 거죠. 천하통일이라는 게 일통으로 못 간 거죠. 위진남북조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분열의 시대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수당으로 가고 막 그 뒤로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부터 시작해서는 약간의 분열이 있어도 또 계속 또 이런 일통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서 오늘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온 건데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 문명이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춘추 제자 백가 시대처럼 분열이 돼야 어떠한 형태로든지 꼭 그게 나라가 분열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새로운 틈바구니가 생겨야 중국 문명이 창조성을 회복하리라 하는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틀까지를 포섭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에는 이 삼국지가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교훈, 결국은 삼분지계에서 과도한 일통으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것이 결국 세 가지 가장 큰 전투, 관도지 전쟁, 관도의 전투하고 적벽 대전하고 일흥 대전이 전부가 그 일통으로 나가려고 무리한 짓들을 벌린 쪽이 꼭 망한 거거든요. 벌린 쪽이 망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이 결국은 모든 전투라는 건 벌린 쪽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라크 전쟁도 결국 미국이 무리하게 벌린 놈이 망하는 거거든. 월남전에서도 벌려서 망한 거예요, 지가. 미국은 아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멋있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도 앞으로 어떻게 그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다양성을 다시 회복하느냐.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지금 계약개방 체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러한 다양성 있는 문화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과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아리스토텔레스 강의하기 전에 최근에 삼국지에 관해서 제가
생각되는 바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